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을 해보면서 이번 시간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이 바로 전선이었어요. 전선의 4가지 종류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그 중에서 잠깐 이 정체전선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하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 배울 온대저기압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정체전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래에 있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 그리고 위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오호츠크의 기단 이 내려와서 둘이 만나서 정체전선인 장마전선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초여름에 장마가 오는 이유가 요 이유 때문이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그러한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이러한 거기에 시베리아 기단의 경우도 내려와서 이러한 장마전선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요. 정체전선이 형성됐을 때의 그 레이더 영상을 찍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더 영상을 보면 여기 이런 식으로 가로 방향으로, 즉 위도 방향으로 길게 구름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요것이 정체전선의 그러한 위성 영상의 특징입니다. 가로로 길게 이런 식으로 여름철에 가로로 길게 구름이 형성되어 있으면 아 요거는 정체전선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울 온대저기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기압에 대해서 배웠었죠. 이 고기압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단에 대해서 배웠고 기단의 경우가 만나면서 생기는 전선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저기압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고기압을 배웠으니 저기압을 배워야 되죠. 저기압에는 크게 온대저기압과 열대저기압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특히나 열대저기압은 다른 이름으로 태풍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었죠. 스님이 이 저기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온대저기압과 열대저기압 모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온대저기압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 볼 거거든요. 어떻게 발생하는지, 얘의 에너지원은 뭔지, 이러한 온대저기압이 어떻게 소멸하는지, 그리고 얘네들의 날씨 변화가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날씨 변화겠죠. 날씨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두 다 배울 건데 이 온대저기압에 대한 내용 굉장히 중요하니까 오늘 졸리더라도 거기 옆에다 물 한 잔이라도 두든가 아니면 다음번에 봐야지 이런 마음 가지지 말고 이번 시간에 바짝 집중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이러한 온대저기압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온대저기압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알아야 되겠죠. 사실은 선생님이 거기다가 정의를 적어두려고 했었는데 놓쳐가지고 여기다 선생님이 적어둘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적어보도록 합시다. 온대저기압이라는 것은요. 중위도의 온대의 지방에서 발생하며 전선을 동반하는 저기압을 우리가 온대저기압이라고 부릅니다. 즉 온대지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온대저기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열대저기압이라고 부르겠어요? 열대지방에서 발생했기 때문이거든요. 이러한 온대저기압은 온대지방에서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 한번 그 발생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찬 기단과 따뜻한 기단이 만나는 중위도의 전체 정선상의 파동으로부터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 말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우리 요거 알고 있죠? 그 대기대순환부터 한번 보면서 선생님이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대기대순환에서 보면요. 이 지상에서의 바람을 유심히 보면 여기 있는 60도대를 보면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그리고 따뜻한 공기는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고 있는 지점이 이 60도대입니다. 이 60도대에서 그래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 즉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만나면 즉 두 개의 기단이 만나면 우리 뭐가 형성된다라고 했어요? 경계면이 만들어진다고 했고 그것이 전선이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선의 경우가 대규모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60도대 부근을 우리가 전선대라고 부르는데 비교적 높은 고위도에 있으니까 한랭에서 한대전선대다 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온대저기압이 이러한 한대전선대에서 결국에는 요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서 정체전선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서로 이렇게 선생님이 여기다가 한번 정체전선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아래에서 따뜻한 공기가 올라오니까 이렇게 동글동글한 온난전선이 이렇게 그려지겠고 그리고 한랭전선은 이렇게 아래로 뾰족뾰족하게 그려지겠죠.
자, 아무튼 요거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일단은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체전선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파동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온대저기압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 그 구체적인 상황은 이따가 아래에서 선생님이 아래에 있는 프린트 내용을 보면서 다시 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러한 온대저기압을 유지시킬 수 있는 에너지원이 있는데요. 나중에 이런 온대저기압과 열대저기압을 비교할 때 에너지원을 자주 묻기도 합니다. 둘이 에너지원이 다르거든요. 이런 온대저기압의 에너지원은 무엇이냐면요.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지금 서로 만나고 있잖아요. 만나게 되면서 서로 섞이게 되는데 그때 발생을 하는 위치 에너지의 감소입니다. 왜 갑자기 위치 에너지지? 물리 시간도 아닌데 말이죠. 자, 요것을 조금 선생님이 요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 그림은 무슨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여기가 고위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여기가 저위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평면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찬 공기는 내려오고 있고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오고 있고 저위도 아래에서부터 위로 따뜻한 공기가 올라오고 있으면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러한 정체전선이 만들어져 있다. 요 그림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찬 공기는 따뜻한 공기보다 밀도가 어떻죠? 그렇죠. 크죠. 그러니까 얘는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찬 공기가 아래로 내려가게 되고 따뜻한 공기가 위에 있게 되는데 이때 공기의 전체적인 그런 중심을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일단 찬 공기 중심은 여기겠죠. 전체 이러한 찬 공기 내에서 중심부 딱 여기 있겠고요. 따뜻한 공기 중심부는 여기 있을 거랍니다. 그러면 요 공기 전체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를 다 합친 공기의 전체 무게는 여기가 아니라 살짝 여기 찬 공기 쪽으로 기울어지게 돼 이렇게 약간 치우쳐져 있게 됩니다. 왜냐면 찬 공기의 밀도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공기 중심이 원래는 요 찬 공기의 여기 쪽에 조금 기울어져 있었는데 결국에는 요게 섞이게 되면서 요러한 상태, 최종 요 세 번째 그림의 상태가 만들어지면요. 똑같이 찬 공기의 중심은 요 찬 공기 내에서 중심, 따뜻한 공기 내에서의 중심도 요 따뜻한 공기의 중심이 되겠지만 전체 공기의 중심의 경우가 여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찬 공기가 아래에 있으니까 또 찬 공기 쪽으로 여기가 아니라 이 찬 공기 쪽으로 치우쳐지게 되는데 이때 비교를 해보면요. 원래 요 정도 높이에 있었던 중심이 여기 아래로 내려간 겁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공기의 중심의 경우가 아래로 떨어지는 즉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면서 우리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 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있잖아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온대저기압의 그러한 운동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봤을 때도 여기서 점점 섞이게 되면서 결국엔 다 섞이게 돼서 요 모양이 만들어지면 안정적이게 딱 변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동이 없고 여기서 온대저기압의 경우가 소멸하겠구나, 없어지겠구나. 왜냐면 더 이상 에너지원이 없잖아요. 끝이잖아요. 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선생님이 이따가 온대저기압의 일생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온대저기압의 에너지원은 위치 에너지의 감소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요것과 조금 관련된 선생님이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보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요 내용이 칸막이를 두고선 색소를 타고선 나와 있는 내용인데 물의 경우를 칸막이에다가 서로 따로따로 넣는 겁니다. 이렇게 칸막이 있는 수조에다가 차가운 물, 그리고 따뜻한 물을 넣은 겁니다. 그리고선 나중에 여기에 있는 요 칸막이를 제거를 하는 거죠. 자, 제거했을 때 모양을 잘 한번 보기 전에 여러분들, 자, 요 그림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그림입니다. 여기 찬 공기의 경우가 왼쪽에 있고 오른쪽 쪽에, 즉 저위도 쪽에 따뜻한 공기가 있는 요러한 그림이죠. 여기서 칸막이가 제거됐을 때 모양을 보면 찬 공기가 아래로 파고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자, 그래서 방금 전에 본 실험은 온대저기압이 형성될 때 혹은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의 경우가 섞이게 되면서 처음에는 정체전선이 발달을 하다가 그것이 점점점 이렇게 없어지는 그러한 관련된 실험이어서 선생님이 가지고 왔고요.
자, 다음은 온대저기압의 일생과 이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이동을 보기 전에 일생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33페이지 아래에 있는 요 표 보면서 선생님 설명 들으면 됩니다. 일단 처음에 이러한 온대저기압의 발생부터 얘기를 하면요. 아까 온대저기압의 발생 뭐부터 시작한다고 했었죠? 그쵸. 정체전선의 파동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1번에다가는 정체전선의 형성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60도대 부근, 즉 한대전선대 부근에서 찬 공기의 경우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지금 요게 경우가 극동풍이니까. 그리고 따뜻한 공기, 비교적 따뜻한 공기인 편서풍의 경우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찬 공기가 이렇게, 그리고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 즉 정체전선의 경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파동의 경우가 형성이 돼요. 이때 남쪽과 서쪽에서 불면서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면서 파동이 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요러한 극동풍이 요런 식으로 불다 보니까 요렇게 파고들기 시작하고 차가운 공기의 경우에는 따뜻한 공기의 경우에는 편서풍에 의해서 요렇게 불었으니까 요렇게 하면서 따뜻한 공기가 타고 올라가는 요러한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차가운 공기가 파고들기 시작을 하고 따뜻한 공기가 올라오면 당연히 따뜻한 공기의 경우 올라오면 그걸 타고서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파동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서 전선의 경우가 발달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자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다시피 여기 부근에서는 찬 공기가 아래로 파고들고요. 여기 부근에서 지금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찬 공기가 파고들면서 형성되는 전선, 무슨 전선이었어요? 할렌 전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공기의 경우가 찬 공기를 계단 올라가듯이 천천히 타고 올라가면서 만들어지는 전선, 무슨 전선이었다? 온난 전선이었던 거죠. 그래서 남동쪽에는 지금 여기가 남동쪽이죠. 남동쪽이 여기죠. 온난전선이 만들어지고 남서쪽은 여기잖아요. 그래서 한랭전선이 남서쪽에 발달을 하는 이러한 온대저기압이 결국에는 발달되는 거죠. 그래서 중심부의 경우는 저기압이고 이러한 온대저기압이 발달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온대저기압의 경우가 발달을 하다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잠깐 떠올려 볼게요. 지금 뒤에는 한랭전선이 있고 앞에는 온난전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뒤에서 가는 한랭전선의 경우가 온난전선이 느리기 때문에 따라잡게 된다.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전선이 뭐다? 폐색전선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폐색전선이 형성되기 여기 시작한 거, 여기 폐색전선 형성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동 속도가 빠른 한랭전선이 온난전선입니다. 전섬이 아니라 전선 쪽으로 이동하여서 형성이 된다. 이때 온대저기압의 세기가 최대입니다. 그래서 폐색전선이 형성되기 시작할 때쯤이 가장 온대저기압의 세기가 최대이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퀴즈를 하나 내보도록 할게요. 온대저기압의 세기가 최대다라는 의미는 이때 당시에 계속 이러한 온대저기압의 경우가 발달을 해가면서 저기압의 중심부의 기압이 달라질 텐데 이때의 기압이 그러면 최대로 높아졌다는 걸까요? 아니면 최대로 낮아졌다는 의미일까요? 요거를 온대저기압의 세기가 최대다이기 때문에 기압도 최대로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잘못합니다. 자, 저기압의 경우가 세기가 세다는 거는 그만큼 저기압이 더 저기압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중심부의 기압은 가장 낮겠죠. 저기압의 세기가 최대면 최대일수록 세기가 크면 클수록 기압의 경우에는 낮은 겁니다. 요거는 나중에 태풍할 때도 얘기할 건데 태풍의 세기가 최대다라는 거는 태풍의 경우에는 저기압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중심에 있는 저기압은 최대로 낮은 거예요. 그때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아무튼 요때 당시에 중심부의 기압이 가장 낮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폐색전선의 경우가 형성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점점점 그 폐색전선의 경우가 발달을 하게 되면서 세기가 점차 약해지게 됩니다. 점점점 약해지게 되고 폐색전선의 양쪽에 찬 공기가 위치하게 되면서 온대저기압의 세기가 점점 약해진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따뜻한 공기의 경우가 위로, 우리가 아까 봤던 요 그림인 겁니다. 따뜻한 공기가 위에, 그리고 찬 공기의 경우가 아래로 위치하게 되면서 온대저기압의 경우가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온대저기압은 이러한 단계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었던 요 그림이 온대저기압의 경우가 소멸할 때의 그림이다 라고 한 이유가 요거입니다. 따뜻한 공기는
원래 우리가 자연적으로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온대저기압이 만들어지고 결국에는 완전하게 이렇게 찬 공기가 아래로 있는 이런 안정적인 상태가 되면 그때 더 이상 어떠한 이러한 뭐라고 해야 되죠? 에너지원이 없기 때문에 온대저기압은 발달하지 못하고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있는 그림인데 온대저기압을 조금 알기 쉽게 그려놓은 것 같아서 선생님이 가지고 왔습니다. 찬 공기의 경우에는 파고들면서 이런 식으로 한랭전선의 경우가 남서쪽에 발달을 하고 따뜻한 공기는 이러한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가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 남동쪽에는 온대저기압이 발달을 하는 그러한 모양새인 거죠. 자, 이러한 온대저기압이 이런 식으로 일생을 거쳐가면서 우리나라를 지나갈 때 어떠한 방향으로 지나가는지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온대저기압의 이동인데 처음에 지금 여기 있는 그림이 정체전선 형성, 파동 형성, 요게 아까 봤던 그 온대저기압의 일생입니다. 그래서 60도 대부분 혹은 그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부근에서 정체전선의 경우가 형성되기 시작을 하면 파동이 형성되면서 결국에 온대저기압이 발달되고 폐습전선이 형성되면서 발달해서 결국엔 소멸하는 요 과정을 우리나라에서 요렇게 지나가면서 발달이 하게 돼요. 자, 요 방향은 지금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 거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죠. 왜 온대저기압이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할까요? 눈치가 빠른 학생이라면 벌써 알았을 텐데 우리 이동성 고기압 하면서도 설명을 했었죠, 선생님이. 이러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후는요, 우리나라가 편서풍대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 편서풍을 타고선 마치 이런 비유를 했었습니다. 나뭇잎의 경우를 이렇게 졸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위에다 올려놓으면 그 시냇물의 흐름에 따라서 나뭇잎이 이동을 하듯이 지금 요러한 요렇게 지금 온대저기압의 경우가 편서풍을 타고선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러한 일생을 거친다라고 정리를 해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온대저기압과 이 날씨 변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이 뭐냐면요. 온대저기압이 지나가면서 나타나는 날씨가 어떻게 변하는지 요 내용인데 자, 요거를 얘기하기 전에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다시피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치를 하면 온대저기압이 서에서 동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우리나라가 가만히 있다라고 했을 때 온대저기압이 요렇게 다가오겠죠. 자, 여기의 경우가 한랭전선, 온난전선, 한랭전선, 온난전선, 한랭전선, 온난전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온대저기압이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지나갈 텐데 이때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하면 보면요. 자, 여기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다라고 해봅시다. 1번 위치에 온대저기압이 있을 때는요. 지금 온난전선의 경우가 이렇게 있다가 처음에는 온난전선이 먼저 통과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온난전선이 통과를 하고요. 그 다음에 2번 위치에 있게 되면 온난전선이 완전히 통과하고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사이에 위치하게 돼요. 그리고 3번 위치에 있게 되면 이제 한랭전선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온대저기압이 이동을 하면서 처음에는 온난전선을 먼저 통과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랭전선을 통과를 하는 이러한 모양새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온대저기압의 날씨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도 선생님이 똑같이 요 A, B, C라고 적혀있는 요 순서대로 볼 건데 요게 뭐냐면요. 왼쪽에 있는 요 일기도를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A, B, C가 적혀있죠. 즉 우리가 가만히 있다라고 했을 때 온대저기압 일단은 먼저 온대전선 앞에 있다가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있다가 그 다음 한랭전선 뒤로 가는데 요때 각각의 어떠한 날씨 변화가 되는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우리가 먼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온난전선 앞에 위치에 있을 때는 일단 풍향은 어떻게 읽냐면요. 우리 일단 저기압에 대해서 풍향의 경우가 어떻게 된다라고 했었죠? 저기압은 일단 상승기류다, 하강기류다. 그렇죠. 상승기류다. 그래서 상승해야지 구름이 만들어지잖아요. 상승기류이면서 여러분들 오른손 들고선 위로 엄지를 척 올렸을 때 지금 손가락의 경우가
반시계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굽혀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 요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러한 저기압에 불어 들어가는 방향을 그대로 생각한 채로 온대 저기압에도 적용을 해보면요. 저기압의 중심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전선이 요렇게 발달을 했을 때요. 이렇게 발달을 했을 때 여기서 나타나는 바람의 방향은요. 일단 요렇게 여기선 불어 들어갈 테고 요렇게 불어 들어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요. 온난 전선의 요 앞에 있는 요 부분에서는 요거를 이렇게 사방에를 그려 볼게요. 그럼 요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서풍이에요, 동풍이에요? 남동풍이죠. 그래서 남동풍이 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은 요거 지금 요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요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남서풍인 겁니다. 남서풍. 그 다음에 요 한랭전선 뒤쪽에 있는 곳은 요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북서풍이다. 요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A에서 B, C로 이동을 할 때 남동풍에 있다가 그다가 남서풍에서 불다가 그 다음에 북서풍으로 이런 식으로 풍향이 변화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온대저기압에 이러한 중심의 아래에 위치하게 있게 되면 사람이 이런 식으로 풍향이 남동풍, 남서풍, 북서풍으로 변화하니까 결국에는 전체적인 풍향 변화는 지금 남동풍이 있다가 남서풍, 그다음에 북서풍이니까 전체적인 풍향 변화는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전체적인 풍향 변화는 요거는 시계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시계 방향으로 지금 변화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지난 작년에도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A에 있을 때 그리고 B에 있을 때 C에 있을 때 각각의 풍향이 남동풍, 남서풍, 북서풍이 되는 건 이해가 됐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는 것의 변화를 비교를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지금 회전을 하고 있으니까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가만히 있으면 그 지금 저기압 온대저기압의 중심 아래에서 가만히 서 있으면 시계 방향으로 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구나 라는 내용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 부근에 있는 구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A 부근에 있는 구름을 좀 보면요. 지금 온난전선 앞이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여기에 있는 아래 그림, 단면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기 쉬울 텐데 여기가 바로 A인 겁니다. 여기에 A가 있으면 지금 무슨 구름이 발달되어 있죠? 이렇게 얇은 구름. 그쵸? 충운형 구름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A에서는 충운형 구름이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당연히 충운형 구름이 발달을 하면 무슨 비? 그쵸? 지속적인 비였습니다. 우리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온난전선 배우면서 설명을 했어요. 온난전선 앞부분에서 비 내린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충운형 구름, 지속적인 비, 그리고 전선의 전면에서 앞면에서 나오면서 넓은 구역에서 비가 내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있다가 점점점 온대저기압의 경우가 동쪽으로 서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사람이 여기에 서 있게 되죠. 즉 여기가 B 부분입니다. B에서는 지금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사이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때 바람은 아까 따졌다시피 남서풍이었고 지금 여기 구름 있나요?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구름도 없고 굉장히 비도 안 내리는 맑은 날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온대저기압이 더 이동을 해서 사람이 여기 한랭전선 뒷면에 위치하게 되면 즉 C에 위치를 하게 되면요. 지금 무슨 구름이 발달하고 있어요? 높이 발달한 구름. 그렇죠. 저군형 구름이라고 했습니다. 저군형 구름, 충운형 구름, 저군형 구름. 이러한 저군형 구름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B의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고 짧게 내리는 비, 소나기성 비라고 했었고요. 전선의 후면, 뒷면에서 발달을 하고 굉장히 좁은 구역에서 비가 내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말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요 표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요. 처음에는 지금 남동풍이 불고 충운형 구름의 지속적인 비, 넓은 구역에서 비가 내렸다면 그러다가 점점점 이동을 하게 되면 남서풍의 바람이 불고 맑다가 그러다가 북서풍의 바람이 불고 저군형 구름 그리고 소나기성 비를 맞이하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온대저기압이 점점 우리나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의 기온 변화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에서 B로 이동을 했을 때의 기온 변화를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넓게 표시를 한 건데 A에서 B로 이동을 할 때 사람이 서 있던 곳은 여기잖아요. 지금 요 A 부근에서는 찬 공기에 있는 겁니다, 사람이. 그러다가
지금 여기 B로 위치하게 되면 따뜻한 공기인 거죠. 그래서 차가웠다가 따뜻한 쪽으로 갔으니까 기온은 상승한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다가 B에서 C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지금 다시 찬 공기를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공기 있다가 찬 공기로 다시 가니까 온도의 경우 다시 하강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압의 경우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요. 사실 기압은 정확하게 따지려면 지금 너무 지저분해서 잠깐만 다 지울게요. 자, 다 지웠는데 이러한 기압의 경우는 요렇게 있는 그 등압선을 보고선 따지는 것이 사실 가장 정확합니다. 등압선과 등압선 사이에 있는 값을 정확히 읽어서 기압이 하강했는지 상승했는지를 보는 게 문제에서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일기도랑 같이 나온다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고요. 아니면 선생님이 여기다 지금 적을 거는 일반적인 그냥 경우에 등압선이 나오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따져보라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나오면 그때 대답을 하는 것을 알려줄게요. 일단 둘 다 알아야 하니까 문제에서 만약에 이러한 일기도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등압선을 가지고선 이러한 기압을 읽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일단은 A가 여기 찍혀 있으니까 요거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의 경우가 이런 식으로 등압선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1004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등압선이 하나가 있는데 이 등압선 읽으면 1008입니다. 즉 A의 경우에는 1008과 1004 사이에 있는 값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1004에서 1008 사이에 있는 값이 A구나. 자, B는 한번 보면요. 여기 있는 등압선이 1000이에요. 그러니까 B는 1000과 1004라는 요 등압선 사이에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B 값의 경우에는 1000에서 1004 사이에 있는 값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A에서 B로 위치가 이동을 했을 때 지금 1004에서 1008 사이에 있던 값에서 1000에서 1004 사이에 있는 값으로 변했으니까 기압의 경우에는 하강했다는 것을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B에서 C로 이동을 하게 되면 사실은 둘의 기압 차이는 둘 다 1000에서 1004 사이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압의 변화가 별로 없다라고 일기도상으로는 읽어야 하지만 요거는 조금 점이 조금 여기 더 멀리 이렇게 찍혀 있거나 이렇게 하면 좀 달라질 텐데 점이 여기 이렇게 찍혀 있는 그림을 선생님이 가지고 와서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일반적인 경우를 선생님이 알려주도록 할게요. 그걸 여러분들은 여기다 적으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온난전선 앞에 있다가 즉 여기가 A라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B라고 했었는데 A에서 B로 이동을 하게 되면요. 찬 공기가 있는 부분이 더 고기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공기가 차가우면 약간 냉각되고 그걸로 인해서 하강기도 있고 이런 거 생각하고선 그냥 연결지어서 이해해도 좋아요. 그래서 찬 공기에 있다가 따뜻한 공기로 이동을 할 때는요. 기압의 경우가 여기서는 고기압이었다가 저기압으로 이동을 하는 거니까 하강을 하는 거고 반면에 B에서 C로 이동을 하면 다시 또 찬 공기를 만나니까 여기도 고기압이 되겠죠. 파고들잖아요. 심지어 이 공기의 경우가. 그러니까 압력이 세겠죠. 그래서 이러한 B에서 C로 이동을 하게 되면 저기압에서 고기압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기압의 경우에는 하강이 아니라 상승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즉 기압, 기온, 풍향의 변화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기압의 경우는 지금 먼저 보면 여기서 약간 높았다가 선생님 아까 여기가 부분이 좀 높다라고 했었잖아요. 내려갔다가 즉 여기로 갔을 때 하강 그러다가 여기로 갔을 때 다시 기압이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으로는 사실은 요 한랭전선의 뒷면, 후면의 경우가 가장 기압이 높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는 해요. 네. 그 다음에 기온의 경우는 명백하죠. 여기의 경우 기온이 낮다가 여기로 올라왔을 때 기온이 높고 다시 낮아지는 이러한 상태가 된다라고 했었고 풍향의 경우도 지금 요렇게 지금 일기도가 그려져 있는데 요거 무슨 풍이라고 읽는다. 불어오는 방향 이렇게 읽는다고 했었잖아요. 요거 무슨 풍? 남동풍이다. 그러다가 지금 요렇게 불고 있죠. 지금 요렇게. 요거의 경우는 남서풍이고요. 혹은 서풍이라고 읽어도 좋아요. 아무튼 남서풍, 서풍. 그다음에 요거는 요렇게 그려져 있는데 요거 북서풍이죠. 그러니까 풍향 변화는 남동풍이다가 남서풍이다가 북서풍으로 변화한다. 자, 지저분해서 다시 지우고 선생님이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저기압의 중심부의 위와 아래에 있는 것을 비교를 해볼 건데 저기압의 중심에 일단 저기압의 중심이라는 거는 여기가 저기압의 중심이고요. 요 저기압의 중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래에 있는 사람, 즉 아래에 있는 관측소라고 할게요. 요 아래에 있는 관측소에서 관측을 할 때랑 위에 있는 관측소에서 관측을 할 때랑
풍향의 변화가 다르게 측정이 됩니다. 아래에 있는 애들의 경우에는 아까 설명했다시피 지금 남동풍, 남서풍, 북서풍으로 바람이 변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결국에는 시계 방향으로 변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위에 있는 요 관측소가 있게 되면 즉 이 저기압의 중심보다 위쪽에 위쪽에 위치를 하게 되면 바람의 경우가 똑같이 이렇게 불어가겠죠. 저기압의 경우. 그러면 처음에는 요 바람을 느끼다가 저기압이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하니까 그 다음엔 요 바람을 느낄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 바람을 느낄 겁니다. 즉 처음에는 요러한 북동풍을 느끼다가 북풍을 느끼다가 북서풍을 느낄 거라는 겁니다. 즉 요렇게 1번, 2번, 3번으로 풍향이 변화하고 있고 요거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풍향이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요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될 게 만약에 문제에서 온대저기압을 관측을 했다. 그런데 풍향 변화만 알려줬어요. 근데 그 풍향 변화가 반시계 방향으로 변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러면 이 관측소는 이 온대저기압의 저기압의 중심보다 위쪽에서 관측을 한 거구나. 이런 거를 알아낼 수 있어야 해요. 반대로 이러한 풍향 변화의 경우가 이러한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변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면 요거의 경우에는 이 저기압의 중심의 아래에서 관측을 한 것이다. 이렇게 알아줘야 되는 거죠. 내용이 조금 어렵죠. 자, 그러면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오른쪽이나 어디 빈 공간에다가 반드시 정리를 해두세요. 이것을 위에서 관측하는 거랑 아래에서 관측하는 거는 다르다. 여기 있는 내용은 아래에서 관측한 내용들이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요 D 부분은 한번 봅시다. 얘는 저기압의 중심인데 지금 저기압의 중심에 D 이렇게 찍혀 있죠. 요 저기압의 중심에서는 당연히 저기압의 경우가 반시계 방향으로 이거 잘못 그렸네요. 요렇게 되니까 요렇게 그려질 텐데 반시계 방향으로 이 D 부분에서는 그러면 요러한 풍향이 느껴질 테니까 북풍, 이 풍향이 느껴질 테고 이때 당시에 특징을 보면 상승기류가 당연히 저기압의 중심이니까 잘 발달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구름이 높이 발달을 할 테니까 날씨가 흐리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자, 요것과 관련된 요 아래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여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A, 여기가 B, 여기가 C인 겁니다. 그래서 A 부근에서는 충은형 구름이 발달을 하고 기압과 구름의 높이가 여기 가만히 서 있게 되면 점점 낮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기압의 경우가 높고 여기가 기압이 낮다라고 했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가만히 서 있을 때는 요 중심의 경우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점점 기압의 경우에는 낮아지게 되고 구름의 경우는 요렇게 발달을 하기 때문에 우리 단면을 딱 보면 요렇게 구름이 발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얘가 결국엔 이렇게 이동을 하니까 점점 구름의 높이도 높았다가 점점 낮아지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자, 그 다음에 남동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 요거는 아까 얘기했었던 거고 연속적인 강수, 즉 지속적인 강수, 이슬비 같은 것이 내린다. 자, 그 다음 B 부분에 위치를 할 때는 날씨가 온난해지고 비가 결국엔 그치고요. 그 다음에 남서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C 부근에 위치를 할 때는 저군형 구름이 발달을 하고 따뜻한 공기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죠. 그래서 소나기성 강수, 그리고 기온이 하강을 하고 북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 기압이 상승한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34쪽에 빈칸 하나 안 채웠죠? 일기도상에서 온대저기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요거 빈칸 안 채웠습니다. 요거는 타원형이다 라고 적으면 되는데 타원형. 일기도상에서 지금 온대저기압에 나타났을 때 등압선이 요런 식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즉 찌그러진 원이죠. 요거를 타원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를 왜 적어놨냐면 우리가 열대저기압하고 비교할 때는 열대저기압은 거의 원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동심원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기도상에서 온대저기압은 타원형의 원이다. 그래서 이러한 타원형의 원에다가 전선의 경우를 이렇게 동반하고 있으면 온대저기압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온대저기압과 날씨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단면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굉장히 쉬운 문제지만 사실은 이렇게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일기도라든가 혹은 위성 영상 우리 배웠었잖아요. 그 내용을 가지고선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 장에 있는 34쪽에 있는 탐구활동 보면서 일기도와 그리고 위성 영상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그림이 여러분들 잘 보이지 않는다면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니까 그 그림을 같이 옆에다 두고선 보면 더 좋겠죠. 자, 그림 가와 다의 경우는 어느 날 3시간 간격으로 작성된 일기도 그리고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촬영한 위성 영상이다. 이 위성 영상은 적의 영상이다 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저기압의 중심부 여기 L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얘의 경우가 점점점 동해에서 서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동해에서 서로 이동한다? 즉 편서풍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이 그 내용입니다. 온대저기압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가? 동해에서 서로 이동을 하고 있죠. 왜 이렇게 이동을 하느냐? 그 이유는 편서풍 때문이다. 편서풍의 영향으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지역에서의 기후변화를 묻고 있는데 A지역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A지역에서의 기후변화 한번 우리가 알아볼게요. 일단 첫 번째, 기온의 경우가 6시에서 9시로 변하면서 어떻게 기온이 변화할지 잠깐 여기다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쳐놔도 잘 안 보이니까 지워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지역의 경우 6시에서는 일단은 여기 지금 온대저기압 뒤에, 전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 그림을 조금 여러분들이 아직은 배우는 단계니까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 한랭전선 발달을 하고 여기에 온난전선을 발달을 하죠. 그리고 지금 6시 부근에서는 여기 A가 위치랍니다. 6시. 그렇잖아요. 그쵸? 온난전선 전면에. 그러면 여기가 차가운 공기, 따뜻한 공기, 차가운 공기. 그리고 여기 구름이 이렇게 발달을 하고 따뜻한 공기, 차가운 공기, 한랭전선 뒷면, 후면에서는 이렇게 구름이 발달한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풀 때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저 앞에 있는 내용들, 우리 앞에서 했던 요 내용들 다 외우는 걸까요? 아니에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요 그림만 그리고 그 순서대로 차근차근 따지기만 하면 사실 다 끌어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해의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내용을 반복할 수 있도록 하세요. 좀 잔소리가 길어졌는데 자, 다시 한번 봅시다. 6시 부근에서는 처음에는 차가운 공기에 위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9시 부근에 보면 지금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사이에 A가 위치하고 있죠. 여기가 9시 부근인 거예요. 그 다음에 12시 부근으로 가니 한랭전선 뒤에 와 있습니다. 요게 12시 부근입니다. 12시. 자, 그러면 6시에서 9시로 이동할 때 기온, 차가운 공기에 있다가 따뜻한 공기로 이동을 했으니 당연히 기온의 경우 상승했겠죠. 상승. 그러다가 9시에서 12시로 가게 되면 따뜻한 공기에 있다가 찬 공기로 이동했으니까 하강.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강수 한번 봅시다. 이 6시 부근에서는 지금 여기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층은형 구름이 발달을 하면 무슨 강수가 일어난다? 지속적인 비다. 연속적인 비 혹은 지속적인 비. 그리고 넓은 구역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9시에서는 지금 구름 전혀 없습니다. 맑은 날씨. 그 다음에 12시 부근으로 가면 지금 여기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높은 저근형 구름이 발달하고 있죠. 소나기성 비 그리고 좁은 구역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사실은 이렇게 정리하는 건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거를 다시 정리하는 느낌이었고 좀 새롭게 내용을 보면요. 여기에 구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 그림을 보고선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야 되냐면요. 여기에 전선이 어떻게 발달할까? 그리고 이 전선을 보고서는 뭘 알 수 있어야 되냐면요. 구름이 어떻게 나타날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일기도에서 구름을 찾는 것부터 쉽기 때문에 이걸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전선이 발달을 했는데 온난전선의 앞부분에 넓게 구름의 경우가 층은형 구름이 발달을 하죠. 여기 넓게 층은형 구름이 발달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한랭전선의 뒷면에 좁게 높은 저근형 구름이 발달할 거예요. 여기 이렇게 좁게 저근형 구름. 이런 식으로 구름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한랭전선이 위치할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1번 여기에 있다. 2번 여기에 있다. 그쵸,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한랭전선이 위치하는 거예요. 2번인 거예요, 정답은. 왜냐면 지금 한랭전선의 후면에 구름이 위치해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한랭전선이 전면에 구름이 위치하는 게 아니라 후면에 구름이 위치해야 되니 여기에 한랭전선이 있겠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온난전선이 이렇게 발달을 하겠죠. 자, 그림이 조금 지저분해서 여러분들 잘 안 보일 텐데, 자, 다 지웠습니다. 자, 다시 그릴게요. 여기에 한랭전선이 이렇게 발달을 하겠고요. 여기에 이렇게 온난전선이 발달을 해서 여기가 이렇게 맑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또 똑같이 표시를 해보면 여기 한랭전선, 온난전선. 여기에 한랭전선, 여기 이런 식으로 온난전선 좀 가려져서 이렇게 온난전선. 이렇게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일기도에서는 구름이 안 보이고 비가 어떻게 내릴지 잘 안 보이니 그런 거를 물어보고요. 위성 영상에서는 전선이 안 보이니까 전선이 어디에 위치할지 이런 걸 물어봅니다. 보이지 않는 거를 좀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실질적인 이러한 요게 온대저기압의 경우가 우리나라 2014년도에 발달했었던 그 온대저기압을 찍은 영상인데 요거를 좀 보면요. 우리나라가 여기 지금 잘 안 보일 테지만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구름이 이렇게 위치해 있는 거 보이죠? 요것이 온대저기압의 경우가 폐색전선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때 모습이에요. 막 만들어질 때쯤에. 자,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 전선의 위치 한번 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한랭전선이 1번 여기에 위치한다. 2번 여기에 위치한다. 여러분들 이번에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한랭전선의 경우가 이렇게 위치를 하겠고 여기 뭔가 여기는 폐색전선이 만들어진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온난전선이 만들어졌겠죠. 그러니까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사이는 맑고 깨끗하다. 반면에 요 뒷면과 온난전선의 앞면의 경우에는 구름이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지금 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소용돌이처럼 생겨 있는데 여기는 이미 폐색전선이 만들어진 모양입니다. 폐색전선. 여기도 지금 이렇게 폐색전선이 만들어져서 거의 소멸한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서도 알 수 있다시피 여기서는 우리나라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위치였었는데 점점점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보이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부분이 한랭전선이 이렇게 위치를 하겠죠. 이렇게 위치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자, 이거를 왜 강조하느냐? 작년에는 아니고 예전에 한번 요런 거를 가지고선 기출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소용돌이처럼 생겼는데 여기에 폐색전선이 좀 만들어진 형태거든요. 폐색전선이 만들어지면서 점점 소멸해 가고 있는 그런 온난전선의 모양이다 라고 문제상에서는 여기까지는 주어졌습니다. 자, 거기서 물어봤던 게 무엇이냐면요. 도대체 한랭전선이 A와 B 사이에 위치하느냐, B와 C 사이에 위치하느냐, 뭐 요런 내용 아니면 요 B에서는 어떤 강우가 내리느냐 요런 내용을 물어봤어요. 자, 흔히 학생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요. 요것이 굉장히 정답률이 높은 문제였는데 요렇게 해서 요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했는데 요게 아닙니다. 요 그림은 여러분들 보시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생긴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에도 구름이 있잖아요. 요렇게 생긴 겁니다. 온난전선, 폐색전선. 그래서 요 사이가 따뜻한 공기가 있는 거고 지금 그러면 요 B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요거를 층은형 구름이 만들어지냐 아니면 저근형 구름이 만들어지냐라고 물어본다면 저근형 구름인 거죠. 여기가 층은형 구름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니까 선생님이 좀 어려운 내용까지 다 끌고 오다 보니까 오늘 내용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항상 어려운 내용을 처음 접하면 나만 어려운 게 아니다. 지금 제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분명 이게 뭐야 엄청 어렵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황당한 얼굴이 딱 눈에 보이거든요. 여러분들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다 어려운 내용이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혼자서 계속 반복해서 개념을 다지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지구과학은요 개념 싸움이에요. 개념 싸움. 그래서 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봐도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선생님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지 응용해서 문제가 나오거나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요 문제를 풀면서 설명했었던 거 단면 계속 그리면서 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는지 이런 거 따져보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그림 그려보면서 따져보고 여기서도 여러분들 A의 경우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하나 줄게요. A의 위치를 했을 때 기압 변화는 선생님이 따져보지 않았어요. 기압 변화. 한번 아까 같이 요 등압선 사이에 있는 간격 읽으면서 기압 변화도 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요거가 왜 알 수 있어야 되냐면 문제에서 나왔어요.
예전에 과거에. 그래서 기압 변화를 한번 읽어보는 것까지 스스로 계속 반복해 보면서 이러한 개념을 좀 탄탄하게 다질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끝내고 우리 뒤에 있는 요러한 기출은 다음 시간에 선생님하고 복습하는 겸 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반드시 꼭 복습하고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 잘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어요.